공감통톡 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입니다.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요즘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가족으로부터 보양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당국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해명을 하지 못하면은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조, 즉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공공보조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정부와 학계에 현재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도 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찌 보면 당연히 가족이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러한 윤리적인 당위가 이제 수급 자격 요건으로 반영이 되면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는데, 즉 국가에 대해서는 공공보조를 받을 권리,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작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대에 들어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의 부양이나 돌봄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사회적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00년대 초만 해도 부모의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이제 70% 정도 됐던 것에 비해 현재에는 70% 이상이 국가나 사회 또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폐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든 이유는 무엇이고 그동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폐지가 그동안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기초생활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빈곤 단체하고 이제 장애인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꾸준히 주장을 해왔었고,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폐지가 됐고 2018년도에는 주거급여, 그리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대폭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의료급여만 남은 셈인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예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투부 시청자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IMF 상황이었고, 이제 대량의 실직자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가난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된 결과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까지 이르게 됐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양육, 교육, 보육, 돌봄, 노후 등의 사회적인 기능이 이제 대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근대적 가족관이 21세기
사회복지제도에 이제 반영된 시대착오적인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이렇게 더디고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부양 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공공보조제도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